자, 스맵 B 2-4 서비스 유통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는 전달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통 경로, 경로 전략, 어떤 마케팅 전략을 쓰는가, 이런 것들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짧게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외울 내용이 좀 있다, 많을 수도 있다. 자, 성공적인 유통 채널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뭘까요? 그냥 맞출 수도 있는, 그죠? 유통 채널 단일화, 독자 노선 확립. 요즘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독자 노선 확립을 위한 유통 채널 단일화는 정말 위험하고요. 여러 가지 길들을 마련해 놔야 그래도 문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통 경로, 요거 저기 B 모듈과 B 모듈 뒤쪽, 너무 뒤쪽은 아니고요. 특히 C 모듈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경영학이나 유통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경영 원론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A나 B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광이나 서비스나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면 C, B 뒤쪽,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여기 지금 유통 이쪽부터 C 모듈 이렇게 갈수록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충분히 교차적으로 공부하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자격증 취득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유통 최종 수요자 손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과정 통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환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상들 중요하다. 분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분류의 기준을 이렇게 4개로 나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이거. 외우세요. 이 특이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분류, 분배, 구색 맞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 수 있는 단어지만 저도 수압이라는 단어는 크게 익숙치 않은 단어거든요. 자,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소규모로 제공되는 동질적인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수합이라고 한다. 외우기 바랍니다. 자, 중간상들 유통 과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 과정의 효율성을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 탐색하는데 제조업자나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 중간상들이 우리로 치면 중간상들, 우리가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중간상들 누굴까요? 쿠팡이다. 제가 지금 전자적으로 온라인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전자 채널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쿠팡이나 11번가나 옥션이나 이런 것들 일종의 중간상이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자, 시간 효용입니다.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원하는 장소의 효율적인 활용, 중간상이 제품을 잠시 소유, 근데 이런 온라인 중간상들 보면은 사실 이게 연결만 해주는 경우도 많죠. 효율적인 연결, 그걸 하는 것도 중간상의 일이란 말입니다. 잠시 소유했다가 요 소유 효용, 수량을 적절하게 분배, 형태 효용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근데 이해하기 쉬운 것들은 말고 약간 새로운 용어다 싶은 것들은 몇 번이고 읽으셔서 그 용어를 본인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유통 경로입니다. 생산업체가 고객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면 사실 이런 것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힘들어요. 근데 이런 유통업자, 중간상이 있어서 이 사람이 다 유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누가? 생산업체나 고객 모두 다. 그래서 이 유통업자, 중간상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의 유통 경로는 제품의 유통 경로에 비해 짧단 말입니다. 중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성, 비분리성 같은 말이잖아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은 특히나 뭐 관광업체 중에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호텔의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1도 입지, 2도 입지, 3도 입지, 1부터 100까지 모두 입지. 호텔의 유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입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중간상들은, 그러니까 호텔의 중간상들도 있어요. 뭐 여행업자라든가 알선업자라든가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전자 경로들 있죠. 호텔스 컴바인이라든가 뭐 호텔스닷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에서 호텔 유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유통 경로 설계 시 시장 위치, 규모, 시장 밀도, 시장 행동, 목표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 형태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된다. 직접 유통 경로가 있는 반면에 중개업자, 요즘은 요 전자채널이 강세입니다. 그죠? 프랜차이징, 에이전트, 브로커, 전자채널 이용하는 간접 유통 경로가 있다. 옛날에는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대부분 이런 직접 유통이었거든요. 그럴 땐 입지가 더더욱이 중요했죠. 지금도 입지 제일 중요합니다. 1순위이긴 하지만 유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아까 얘기했던 호텔스 컴바인이나 뭐 이런 많은 채널들이 존재해 줌으로써 호텔의 접근성을 더 좋게 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입지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직접 점포 개설, 호텔 개설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접근 성격, 장비 설비 의존도, 수혜자와 제공자 전문성 모든 게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 뭐 전부 외곽에 위치하면서 넓은 위치에서 뭐 전원 카페를 만들 것이냐, 도심 속에 뭐 접근성이 좋은 그런 카페를 만들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성공적인 유통 채널, 유통 경로의 조직입니다. 자, 전통적 유통 경로는 뭐 얘기 안 해도 알 거고, 수평적 시스템. 자, 동일한 경로 단계에 있는 2개 이상의 개별적인 기업이 자원과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결합 마케팅, 공생 마케팅 2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블로그 마케팅. 이런 사람들이 막 파워 블로거들이 가서 식당 가서 음식 먹으면서 막 제가 광고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결합 마케팅. 항공, 호텔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겁니다. 1대1로 붙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평적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수평적 마케팅이 나왔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도 나오겠죠. 수평적인 결합, 비슷한 것들, 노선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뭉쳐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수직적인 결합도 있다.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본부에서 만든 거를 쭉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다. 소유권의 강도에 따라서 형태를 나눌 수가 있다. 기업형 VMS, 자동차 대리점, 현대차 대리점 모두 한 조직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 현대차 산업이 다 여기에서 내려보냅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 미국 스타벅스, 미국 현지에 있는 점포들 다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입김이 세겠죠. 자기네들 다 원하는 대로 합니다. 반면에 계약형 VMS가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통합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 각각 독립성은 유지합니다. 우리 무슨 뭐 교촌치킨이라든가 BHC 이런 치킨 같은 것들 다 치킨 산업들 프랜차이징 아닙니까? 그죠?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브로커들도 있습니다. 계약형 VMS가 있고요.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계약에 의해서. 자, 관리형. 점유율이 높거나 판매망이 넓은 생산자, 대형 유통업자가 경로 선도자가 돼서 경로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통합 수준은 별로지만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된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자가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리점들을 쭉 그 이름으로 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롯데 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롯데 칠성 음료 이러면은 그 음료를 만들어서 배분하는 큰 회사, 대형 유통사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만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동네에 배달 업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데에서 그런 작은 데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통합 수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죠. 독립된 목표를 추구하며 독립적으로 각각 작은 거. 이게 요즘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택배. 본사에서 지원은 하고 이 사람들이 대형 유통업체가 있어. 그러면은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뭐 택배에서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로 구성원 유형보다는 범위의 설정이 중요하다. 유통, 이게 물건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도매상이냐 소매상이냐 이런 거보다는 얼마만큼 우리의 전속이냐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모든 판로를 다 열어놓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전속이면 오로지 단일 판로입니다. 여기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고가품, 사치품들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일 판로죠. 고관여 상품들. 통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샤넬, 본사 샤넬의 말만 들어요. 말만 들어야 되고요. 그죠? 백화점 유통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본사, 한국 본사, 뭐 이런 기업들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자, 주어진 영역 안에서 제한된 판로를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적당한 그 중간상 수를 적당히는 둬야 되는 겁니다. 가구, 가전, 자동차,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통제 가능성 한 중간쯤 돼요. 선매품이라는 거는 미리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품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적 유통. 판매하는 판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편의점 같은 것들.
저관여 상품들 통제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물품 좀 안 팔리, 아니 편의점은 사실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만 뭐 슈퍼인데 뭐 이렇게 이런 개방적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 슈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슈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 품목 세일하고 저기에는 저 품목 세일하고 이런 식으로 저관여 상품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통 경로 전략을 택할 때는 유통 범위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저관여 상품인데 이런 유통 경로를 택하겠다. 좀 그렇죠.